저는 오선영입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며 휴대폰을 깜빡했습니다. 계속 울리는 진동 소리에 화면을 확인했는데 침대 위 반쯤 벗은 채 웃고 있는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리며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선영입니다. 올해 61살이죠. 남편 김남식은 65살이고 아들 상우는 35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민정은 33살이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3대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오직 제 목소리만 작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늘 눈치를 봅니다. 며느리 민정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상우가 데려온 여자니까 믿고 맞아들였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했고 웃는 모습이 예뻤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를 할 때 민정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죠. 우리 상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민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까지 모든 게 제 몫입니다. 처음엔 직장 다니는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죠. 제가 젊었을 때와는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어머니,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요라고 말하고는 훌쩍 나가버립니다. 집에 있을 때도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부엌에서 제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도와주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민정의 말투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순종해요? 그런 건 옛날 얘기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인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종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민정아, 설거지 좀 부탁할게라고 했더니 민정이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는데 설거지 하나 부탁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제가 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남편은 항상 며느리 편을 듭니다. 애들 힘든데 좀 져줘. 넌 참견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저를 나무랍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보다 3년 된 며느리가 더 소중한 모양입니다. 남편 김남식은 원래 과묵한 사람입니다. 저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죠. 하지만 민정과는 다릅니다. 민정이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관심 있게 들어줍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그래, 힘들었겠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저녁을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남편이 민정에게 고생했어. 뭐 먹을 거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매일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민정은 괜찮아요, 아버지. 배불러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정이 저녁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들 상우가 퇴근해서 엄마 저녁은 뭐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허둥지둥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준비 안 해놨네. 그러자 상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민정이 왜 매일 저녁 준비해야 돼요? 엄마도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아들은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오히려 눈칫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라면을 끓여서 식탁에 내놨죠. 상우는 맛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른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잘못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집안일을 안 하고 저에게 반말 섞인 말을 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할 때보다 민정과 이야기할 때가 훨씬 즐거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와는 편하게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저와는 최소한의 인사만 나눕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면 또 잔소리야?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올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죠. 민정이 급하게 외출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회사에서 갑자기 불러서 나가야 해요. 금방 올게요. 그러고는 화장대 앞에서 서둘러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만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진동이 울리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메시지가 계속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화면을 확인해 보려고 했죠. 민정이 회사 일로 나간 거라고 했으니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금 설정이 풀려 있었나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암호를 걸어 놓는다고 들었는데 민정은 그렇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진첩 미리 보기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들이 보였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민정의 일상 사진들이겠거니 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나 음식 사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한 사진에서 남자의 어깨가 보였는데 그 옷이 남편이 즐겨 입는 체크무늬 셔츠 같았습니다. 설마 싶어서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김남식이 며느리 민정과 함께 반쯤 벗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셀카였죠. 민정이 휴대폰을 들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팔이 민정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며느리와 침대에서 그런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35년을 살았지만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짓지 않던 표정이었죠. 마치 20살 청년이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니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호텔 같은 곳에서 찍은 것도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둘이 키스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제일 충격적인 건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찍은 모양이었어요. 제 침대에서 제 베개를 베고 그 둘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정성껏 정리하고 청소한 그 침실에서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러다가 민정의 휴대폰에서 우리 남식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죠.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은밀하게 말이에요. 메시지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봐요. 선영이 어머니 언제 나가세요? 내일 호텔 예약했어요. 오빠 생각에 잠 안 와요.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 보러 나가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일정을 감시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보고 싶어 내일 꼭 만나자. 선영이 모르게 조심해. 민정이 없으면 못 살겠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민정을 그렇게 감쌌는지, 왜 민정이 집안일을 안 해도 남편이 화내지 않았는지, 왜 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왜 남편이 제 말은 듣지 않으면서 민정의 말은 다 들어주는지도요. 더 뒤져보니 숨겨진 폴더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폴더였는데 그 안에는 더 노골적인 사진들과 동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제 집 곳곳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부엌에서, 심지어 제 화장대 앞에서까지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들킬 뻔했거든요. 어머니, 휴대폰 안 울렸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니, 조용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과 민정이 평소처럼 대화하는데 저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특히 민정이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았죠?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오빠라고 부르지 그래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아, 회사 일 어땠어? 라고 물으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평상시와 달라 보였어요. 더 따뜻하고 더 애정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었죠. 3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민정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며느리가 게으르고 남편이 며느리를 편든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남편이 민정에게 오늘 뭐 입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옷차림에 관심을 갖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범한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 은밀하고 달콤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 짠맛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3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그런 세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먹든 남편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파서 죽을 먹지 못할 때도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본 게 전부였는데 며느리에게는 음식감까지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남편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러 간다면서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더군요. 고스톱 치러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릴까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나간 후 곧바로 친구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남식이 형 고스톱 치러 와요? 박철수 씨는 의외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남식이 오늘 안 온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해서 취소했어.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 남편이 저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민정도 그날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기로운 바디 미스트까지 뿌렸더군요. 야근하러 가는 사람 차림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곧바로 민정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이민정 대리 있나요? 총무팀에서 대답했어요. 오늘 반차 쓰고 일찍 퇴근했는데요. 둘 다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이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호텔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남편이 제 며느리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오후 4시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둘을 마주칠까봐 근처 카페며 레스토랑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정말로 발견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커피숍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더군요. 창문 너머로 봤는데 민정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저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35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남자가 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저녁 7시쯤 민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끝났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뻔뻔한 연기였습니다. 야근을 했다면 화장이 지워졌을 텐데 민정의 화장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진해 보였어요. 입술도 새로 발랐나 봅니다. 남편과 키스라도 했나 싶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남편은 8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고스톱에서 졌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민정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부드럽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과 민정이 평소처럼 대화하는데 저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연락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사 중에 남편이 민정에게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민정은 네,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쟁이들이었거든요. 힘든 일이 뭐였을까요? 호텔에서 놀아서 힘들었다는 건가요?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도쿄행 비행기 티켓 2장을 발견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이민정이었고 예약자는 김남식이었습니다. 출국 날짜를 보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더 조사해 봤습니다. 남편과 민정의 공동명의 계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계좌에는 놀랍게도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보낸 사람이 제 친정엄마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왜? 저는 당황스러워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남식이한테 돈 보내신 적 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거 남식 씨가 내 수술비라고 해서. 수술비라고요? 저는 최근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남편이 엄마를 속인 거였습니다. 제 이름을 빌려서 돈을 받아낸 거죠. 그 돈으로 민정과 호텔도 가고 여행도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제 친정 엄마까지 이용한 거였어요. 엄마, 저 수술 안 받았어요. 남식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남식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아픈 거 내가 알면 마음 찢어진다고. 아니, 그럼 그 돈은 뭐에 쓴 거야? 저는 엄마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돈을 그들의 놀이비로 쓰고 있다고요. 엄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런 데 쓰다니. 엄마의 그 3천만 원은 엄마가 10년 넘게 모은 적금이었거든요. 용돈도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남편이 그걸 민정과의 불륜 자금으로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저와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제 옆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3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새벽 2시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잘 자요. 꿈에서 봐요. 이런 메시지를 새벽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엄마를 속여서 받은 3천만 원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남편과 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남편이 나간 후 곧바로 남편이 다닌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김남식 환자분 오늘 예약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그분은 이번 달 예약이 없으신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민정과 만나러 간 거였어요. 매주 목요일이 둘만의 데이트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제야 왜 남편이 목요일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가는지, 왜 목요일 아침에는 면도를 특별히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정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오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목요일에는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대학 동기들 만나러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남편과 민정이 같은 날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에는 아예 미행을 해봤습니다. 남편을 멀리서 따라가 봤더니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가더군요. 저도 같은 지하철을 탔지만 다른 칸에 숨어 있었어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지 뻔했죠. 강남역에서 내린 남편은 한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나타났어요.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입니다. 남편도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뺨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도 서슴없이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이었죠. 둘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찾았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롯데호텔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째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 2달간은 매주 빠짐없이 기록이 있었어요.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정 명의로 된 고급 선물 구매 기록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까르띠에 목걸이 3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500만 원, 샤넬 향수 세트 100만 원, 티파니 반지 200만 원.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1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사주기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민정에게는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 반지도 낡아서 새로 사자고 했을 때 반지가 뭐가 중요하냐며 무시했던 남편이 민정에게는 티파니 반지를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 내역을 더 살펴보니 여행 관련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예약 150만 원, 부산 해운대 호텔 80만 원, 강원도 펜션 60만 원, 그리고 곧 떠날 예정인 도쿄 여행 항공료와 호텔비까지 합하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행 가자고 하면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쉬자며 거절했거든요. 작년에 온천이라도 가자고 했을 때도 그런 데 가서 뭐 하냐며 시큰둥했었고요. 그런 남편이 민정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서재에서 더 뒤지다가 놀라운 걸 또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에 숨겨진 편지들이 있었어요. 민정이 남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지도 고급스러웠고 글씨체도 정성스럽게 쓴 티가 났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언제쯤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이 어머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이 어머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정이 저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제거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편지는 총 15통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남편과 민정의 관계가 최소 1년은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민정이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모든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충분했어요. 사진, 영수증, 통장, 편지까지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차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진, 영수증, 통장, 편지까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충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정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둘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단순한 불륜관계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저는 민정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민정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 민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형제자매는 있는지, 친척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정은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어서 찍는 습관이 없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예쁜 여자인 민정이 사진을 싫어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슬쩍 민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아는 분 계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민정이? 그의 신혼이 좀 애매하다던데?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내 조카딸이 그러는데 뭔가 복잡한 게 있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조카딸이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김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더라.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야. 그리고 성씨 변경 기록도 있다던데 원래는 이 씨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성씨 변경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 원래 이 씨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의 이민정이라는 이름도 바뀐 이름이라는 건가요? 왜 성씨를 바꿨을까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정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정의 방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중년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의 뒷모습이 젊었을 때 남편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특히 어깨 라인이나 머리 모양이 똑같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빠와 함께 7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어른 글씨체였습니다. 아이가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아이가 민정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빼닮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민정인가요? 그럼 사진 속 남자는 민정의 아버지라는 건가요? 그런데 왜 남편과 그렇게 닮아 있는 걸까요? 설마 남편이 민정의 친아버지라는 건 아니겠죠? 저는 남편의 옛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진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비슷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쯤 찍었을 것 같은 남편의 사진이었는데 민정이 가지고 있던 사진 속 남자와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의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 이정호 씨였어요. 정호 씨, 혹시 남식이가 젊었을 때 무슨 특별한 일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별일 없었는데. 아, 그때 여직원 하나랑 문제 있었던 건 말하는 거야? 저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남식이가 회사 여직원이랑 사귀고 있었어. 박미선이라고 20살 정도 되는 어린애였지. 남식이보다 10살은 어렸을 거야.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남식이가 엄청 당황했었어. 그때가 너랑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였잖아. 박미선.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뒀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남편과 결혼했던 거였어요. 이정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남식이가 너랑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였잖아. 그래서 더 복잡했던 것 같아. 미선이도 어린애인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고, 남식이는 결혼은 해야 하고 미선이는 임신했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미선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남식이는 그 후로 그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아마 돈을 좀 주고 정리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 정호 씨, 혹시 그 박미선 씨가 아이를 낳았는지 아세요? 저는 가장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정호 씨는 글쎄 확실하지는 않은데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여자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나 보더라고. 여자아이.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30년 전에 태어난 여자아이라면 지금 30살 정도겠네요. 민정이 33살이니까 나이가 거의 맞습니다. 혹시 민정이 그 아이인 건 아닐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정이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빠와 함께 7살 생일이라고 적힌 그 사진을 말이에요. 만약 민정이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7살 때는 23년 전이겠네요. 시기적으로도 맞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남편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민정을 아끼는 거였고, 민정도 남편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였어요. 혈육이니까 끌리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륜이 아니라 근친상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민정을 다시 보며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더군요. 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눈매가 비슷하고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같았습니다. 혈육이라면 당연히 닮았을 거예요. 민정이 남편에게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라고 말할 때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도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 같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됐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선 박미선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박미선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별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남편의 옛 회사 사람들에게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박미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호 씨, 그 박미선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정호 씨는 미선이 되게 예쁜 애였어. 키도 크고 말이야. 그런데 성격이 좀 특이했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다들 어려워했어. 왜 어려워했어요? 제가 물으니 이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좀 계산적이었달까? 남자 보는 눈이 있었어. 돈 있는 남자, 출세할 남자를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지. 그때 남식이가 승진 후보였거든. 미선이가 그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았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박미선이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임신까지 한 게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박미선 씨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중요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정호 씨가 대답했어요. 아, 그건 기억나. 경상도 어디였는데.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쪽이었어. 사투리를 썼거든. 창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도 가끔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 할머니가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창원 사투리 같았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정호 씨, 혹시 그 박미선 씨가 아이 낳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는 분 없을까요? 이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격리과에 있던 김영숙 누나가 미선이랑 친했어. 그 누나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도 있을 거야. 저는 이정호 씨에게 김영숙 씨 연락처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이정호 씨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받아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저는 김남식 아내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남식이 부인이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미선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미선이요? 왜 갑자기 그의 얘기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김영숙 씨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애 참 불쌍했어요. 임신했는데 남식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영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미선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였는데 혼자 키우기 힘들어했지. 그때 남식이는 이미 결혼 준비 중이었고 미선이한테는 돈만 좀 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선이가 혼자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 입양이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남편의 친딸이 입양을 갔다는 말인가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김영숙 씨, 혹시 그 아이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아세요? 김영숙 씨는 글쎄요. 미선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좋은 집으로 간다고는 했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친딸이 있고 그 아이가 입양을 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민정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민정이 그 입양아인 건 아닐까요? 저는 민정의 나이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33살이니까 33년 전에 태어났겠네요. 박미선이 임신했던 시기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성씨 변경 기록까지 생각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만약 정말 민정이 남편의 친딸이라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모른 채 결혼했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민정이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빠와 함께 7살 생일이라고 적힌 사진을 말이에요. 만약 정말 남편이 민정의 아버지라면 이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민정이 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찾아온 건가요? 만약 민정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아서 온 거라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민정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민정은 남편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게 보통인데 민정은 처음부터 편하게 대했거든요. 마치 이미 아는 사이인 것처럼요. 그리고 민정이 남편의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심지어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남편의 취향을 민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단순히 우연히 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온 건 아닐까요?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아서 복수하려는 계획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민정이 남편의 친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들 상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됐어요. 민정이 정말 남편의 친딸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민정의 머리카락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샤워하고 나면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길고 검은 머리카락들을 핀셋으로 집어서 지퍼백에 넣어뒀습니다. 남편 것은 면도기에서 구했어요. 면도할 때 떨어진 수염을 휴지에 싸서 보관했죠. 유전자 검사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인데 비밀 보장이 되나요? 라고 물으니 직원이 물론입니다. 개인정보는 완전히 보호됩니다라고 답하더군요. 저는 가명으로 검사를 의뢰했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남편과 민정을 보면서 정말 부녀지간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더 많은 단서들을 찾았습니다. 민정의 방을 더 자세히 뒤져보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표지가 낡아서 언제 적은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쓴 것 같았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빠 꿈을 꿨다.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왜 꿈에 나올까? 엄마는 아빠 얘기만 하면 울어버린다. 나를 버린 아빠가 미워. 언젠가 아빠를 꼭 찾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어요. 더 뒤쪽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양엄마가 말해줬다. 내 친아빠는 김남식이라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언젠가 복수할 거야. 저는 그 일기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 처음부터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양어머니가 친아버지에 대해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일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드디어 김남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냈다. 아들이 있다. 김상우라는 애다. 나보다 2살 많다. 계획을 세워야겠다. 상우랑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지. 우연을 가장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정이 아들 상우와의 만남도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상우는 민정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정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던 겁니다. 일기의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 오빠와 사귀기 시작했다. 착한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이건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한 거야. 드디어 김남식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거야. 그런데 일기의 중간 부분부터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미워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 아빠가 나를 예뻐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아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이게 아빠의 사랑인가? 저는 그 변화 과정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정이 복수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남편과 만나면서 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복수심보다 커진 거죠. 더 최근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우 오빠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빠가 더 좋다. 아빠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선영이 어머니만 없으면 아빠와 단둘이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정이 저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제거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결과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7%. 정말이었습니다. 민정은 남편 김남식의 친딸이었어요. 제 며느리는 남편의 친딸이었고 제 아들은 자기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제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결과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고 그 아이가 복수하러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복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정과 남편이 서로를 알아본 후에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 상우가 불쌍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복 여동생과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아내는 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정이 복수를 계획했다면 저도 제 나름의 복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정과는 다르게 할 거였어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기는 복수를 말이에요. 먼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5년 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오선영은 이제 끝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들, 통장 사본, 민정의 일기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사안이네요. 근친혼의 혼인 무효, 사기 혼인까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사 선생님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민정의 직장에도 신분 사기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 상우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복사해서 여러 벌을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없어질까봐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상우에게 보낼 편지도 썼어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민정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민정 대리가 신분을 속이고 입사했습니다. 실제로는 근친혼 상태이며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보서를 보냈어요. 화요일에는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윤리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김남식 주무관이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 계좌의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수요일 오후 민정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저를. 민정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는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정아? 해고됐어요. 신분 사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의 복수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직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무슨 조사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어.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목요일에는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충격. 공무원이 친딸과 결혼시키고 불륜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말이에요. 기자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사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그리고 며칠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실명은 가렸지만 지역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고 민정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어요. 둘 다 창백한 얼굴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아들 상우를 불러서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민정의 일기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상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민정이는 아빠의 친딸이었어. 그리고 너와 결혼한 것도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상우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이복 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그날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민정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걸 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기사도 받고 직장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거실에서 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이에요. 남편과 민정이 들어와서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둘 다 언어를 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남식, 당신이 30년 전에 저지른 일의 결과야. 그리고 민정아, 내가 계획한 복수도 이제 끝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고 민정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복수든 사랑이든 상관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상우는 민정을 보더니 당신이 내 여동생이었다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